이제 그 교과서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오늘의 주제가 문호를 개방하다라는 주제죠. 자, 일단 문호라는 거는 외부와 교류를 하기 위한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어떻게 한다? 개방한다라는 거죠. 이제 외국과 이제 교류, 무역을 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줄 한번 봐볼게요. 자, 밑줄 볼 겁니다. 자,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으려다 실패하자 조선을 무력으로 침공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 정한론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을 정벌하겠다 이러한 뜻이에요. 한국을 정벌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 이제 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벌한다, 공격한다, 침공한다 이러한 뜻이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1858년에 미일 수호 통상조약 해가지고요. 일본이 이제 미국과 이제 먼저 조약을 맺고요. 1800, 자, 이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이에요. 연도는 외우지 말고.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제 근대화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이 메이지 유신 하고 나서 이 메이주신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문서를 보내와요. 자, 그 외교 문서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계라고 얘기해요. 이 가끔 이제 보기에도 등장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서계는 이제 외교 문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외교 문서를 이제 그 조선에 우리나라에 이제 보내왔는데 거기에 이제 막 천황 이러한 이제 단어를 이제 써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황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만 쓸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천황하면서 황제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서 우리 조선 정부는 이 일본과의 외교 이제 그런 이제 그 관계를 이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한론이 일어났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줄 내려오면, 자, 북학파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 오경석 등이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여 근대적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통상개화론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이 북학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학의 한 이제 그 분파다라는 거죠. 자, 이제 중국, 청나라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건데, 이 북학파를 보면 뭐 우리 뭐 유수원, 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막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나 자, 이쪽에 이제 박규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박규수라는 인물은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북학파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의 영향을 받았던 이 박규수가 이 통상개화론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외국과 무역하자. 자, 이러한 이제 통상개화론을 주장했던 통상개화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등장을 했던 게 이제 개화파.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개화파들은요,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면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이러한 이제 개화파들이 정부의 개화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줄에 운용호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운용호라는 거는 이제 영국의 이제 상선을 이제 일본이 이제 사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함포를 달아가지고 운용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 우리 강화도 앞바다에 와가지고요. 이제 함포를 사격을 하면서 이제 개항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본의 개항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했다. 이제 정식적인 이제 근대적인 이제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자, 우리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자, 일본의 해안 측량권과 치해법권 등을 인정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화도 조약,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죠. 자, 특징이 자,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자,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부속 조약을 또 체결합니다.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추가로 조약을 또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자, 조일수호 조규 부록 해가지고요. 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된다. 요게 이제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이제 조약을 통해서
일본 화폐가 유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때 이제 우리 곡식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이 되었고요. 또 무관세 이런 이제 원칙이 이제 수립됐다,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내에 영향을 주겠죠.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국내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일본 상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됐다.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이제 이러한 이제 질 좋은 곡식들, 양곡이 일본에 이제 유출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 이러한 곡식의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거랑 또 무관세니까 일본의 특히 이제 면이에요. 우리 옷 입는 면 있죠? 그 싼 면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자, 83년에 관세 부과가 인정됐다. 관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세가 없었다가 83년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역사 탐구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강화도 조약의 성격,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그 강의할 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위 조약에 미출친 두 항구가 어디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조에 보면요. 자, 부산 외에 두 곳의 항구를 열도록 해라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자, 어디죠? 첫 번째는 그렇죠. 원산이라는 지역이랑 또 인천이라는 지역이죠.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얘기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침탈 목적, 원산은 군사적인 침탈 목적, 인천은 정치적 침탈 목적이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자, 이번에 보면 자, 강화도 조약을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돼 있어요. 자, 자, 7조에 보면 자,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한다. 해안 측량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우리가 이제 항구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제 뭐 경제적, 뭐 이제 군사적, 정치적 그런 침탈 목적으로 항구를 개항하게 했다. 이것도 이제 불평등 조약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고. 자, 10조에 보면 자,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조선국 국민에 관계된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국엔 뭐야? 10조에서 이야기하는 걸 치외 법권 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영사재판권이라고도 얘기하죠. 이런 게 다 어떻게 된다? 불평등 조약이다 라는 이제 근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15페이지 넘어가면 자, 서양 열강가의 수교라고 해가지고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와 이제 조약을 맺었냐? 이제 그러한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줄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 첫 번째 줄 다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 책략에는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가면요. 우리 사려톡톡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책략.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오늘날 조선이 세워야 할 책략으로 기역을 막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이를 막는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이 나라와 이어짐으로써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내려오면 자, 조선 책략은 일본에 있던 청해 외교관 황준원 이제 중국말로 하면 황준시엔 이라고 얘기해요. 황준시엔 이 쓴 책으로 개화 세상의 확산과 친미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 여기에서 그럼 기역에 들어간 나라는 뭐죠? 어떤 나라다? 어느 나라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자,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자, 이 나라와 이어져야 된대요. 자, 여기에서 나온 이 나라는 어떤 나라? 그렇죠. 미국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중국, 청나라와는 이미 옛날부터 이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자, 이제 남은 건 뭐야? 그렇죠. 미국이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청은 러시아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과 미국의 수교를 적극 알선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서양 국가 중에서 미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체결했다. 82년에요. 자, 이 조약을 뭐라고 한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어떤 특징을 보면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과 달리 자, 관세
관세가 이제 부과됐다라는 게 이제 또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치해법권도 들어가 있다, 라는 거랑, 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처음 실시된 거, 자, 바로 최국 대우, 최고의 혜택을 그 나라에게 준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게 다 뭐예요? 불평등 조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도 수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다른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또 이제 그 조약을 맺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 봐야 될 이제 나라는 바로 이제 프랑스다라는 거죠. 자, 프랑스와 이 조프 이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을 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다? 천주교, 포교가 허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조프수호 통상조약에서 우리가 이제 천주교 포교가 허용됐다라는 요 이제 그 보기가 우리가 이제 그 뭐 수능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 이런 데서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자, 그러나 서양 열강과의 조약 역시 모두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열강의 침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열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강대국. 보통 이제 여기에서 열강이라고 얘기하면 서양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내려오면 역사 지식을 넓혀요라고 돼 있고요. 자, 최초의 구미 사절단, 보빙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과 지금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었죠. 맺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근대화를 했는지 우리 조선에서 이제 그 신하들 파견하는 겁니다. 배워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절단 명칭이 보빙사라는 명칭이에요. 자, 이 보빙사라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또 등장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단어만 보빙사라는 단어만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요. 자,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아니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여기 6일주는 미국에 남아서 한국 최초의 미국 유학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최초의 유학생이 누구다? 6일준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건데, 자, 이 6일준이라는 인물,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 6일준이 한번 또 나와요. 자, 6일준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중립화론 이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어떤 이제 우리 주권을 포기하고 중립국이 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요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6일준이라는 인물과 6일준이 주장했던 중립화론 요 단어 정도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배웠던 문호를 개방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로 정리를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